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중 충돌 시대 한반도의 길 책 내용을 소개하는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제목은 미국의 아베 밀어주기,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탄생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2012년 12월 16일 일본이 중의원 선거를 합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죠. 중의원을 선출하는 동시에 총리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대선입니다. 이 3년 전 2009년 8월에 중의원 선거 민주당이 308석, 자민당이 119석,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사실상 첫 번째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당시 민주당의 공약은 대등 외교 그리고 복지국가입니다. 대등 외교는 뭐냐?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복지국가는 아동수당, 노인연금 이런 것을 만들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등등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았어요. 3년 하는 동안에 민주당은 대등 외교, 복지국가, 대표 공약을 전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민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별로 다른 게 없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집단적 자위권. 이것에 대해서 자민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 뭐냐? 일본 헌법에는 전쟁, 무력 행사를 포기한다. 이게 있고, 군대를 갖지 않는다. 이게 있고, 또 교정권을 부정한다. 이게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입각해서 일본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자기들이 무력을 행사한다. 이런 원칙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았어도 일본과 밀접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일본이 무력을 행사한다. 이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자민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예요. 예를 들면 미국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일본과 밀접한 나라, 미국이 공격을 당해. 그러면 일본이 무력을 행사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것을 떨어뜨리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집단적 자위권이 있으면. 자, 아시아 MD를 강력히 추진하는 미국 입장에서 어디가 정권을 잡는 게 좋겠어요? 자민당이 잡는 게 좋다. 자, 선거 한 달 전 11월 17일입니다. 자민당의 총재 아베가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내가 총리가 되면은 일본의 중앙은행이죠.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윤종기를 막 돌려서 엔화를 무제한 찍어내도록 하겠다. 자, 엔화를 무제한 찍어내도록 하겠다. 미국처럼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2009년에 1차 양적 완화, 2010년에 2차 양적 완화, 달러를 무지하게 찍었죠. 달러, 엔. 이렇게 했는데 달러를 무지하게 찍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엔화 가치는 올라갔어요.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2007년 6월에 1달러에 122엔이었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나고 2009년에 1차 양적 완화, 2010년에 2차 양적 완화 하면서 달러를 무지하게 찍어서 2011년 10월이 되면은 1달러에 75엔이 됩니다. 1달러를 내고 122엔어치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1달러를 주고 75엔어치밖에 못 사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무지하게 올라서 일본이 수출하는 상품 가격이 이렇게 저절로 무지하게 오른 거죠. 자, 일본 상품 가격이 오르니까 일본 상품을 안 사죠.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2012년 1월 달에 일본이 무역 수지 적자. 48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무역 수지 적자를 보는 거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수출 대국 일본이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 무역 수지 적자. 일본 난리 난 거죠. 일본 경제가 이제 흔들흔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베 자민당 총재가 자기가 당선되면은 엔화를 무지하게 찍겠다. 엔화를 무지하게 찍으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일본이 수출하는 상품 가격도 떨어져. 그래서 수출이 살아난다.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 자, 여기서 미국이 아베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환율 조작이다. 환율 조작 국가로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경제 보복을 하겠다. 미국 정부가 한마디만 하면은 아베의 발언은 무효가 됩니다. 자,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베의 발언 그것은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런 말을 안 해요. 사실상 암묵적으로 이것을 지지하는 거죠. 모건 스탠리,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거기서 11월 달에 환율 보고서를 냅니다. 내년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국제 전망 보고서를 내는데 거기 제목이 2013년은 엔화 약세의 해. 내년에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베의 발언을 보증해 준 거죠. 자, 미국이 이렇게 보증하고 나서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져요. 앞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미국이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배팅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야, 아베를 총리로 앉히면은 아베가 말하는 대로 엔화 양적 완화 할 수 있겠다. 기대가 커지죠. 아베의 득표력은 올라갑니다. 자, 12월 16일 중요한 선거를 했어요. 자민당이 294, 민주당이 57, 일본 유신회가 54, 우리 모두의 당이 18,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죠. 민주당이 완전히 추락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민당 집단적 자위권 찬성, 일본 유신회도 찬성, 모두의 당도 찬성. 자, 집단적 자위권을 가져야 된다. 개헌을 해서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중의원 480석 중에서 366석, 76%를 차지합니다. 중의원에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를 넘는 거예요. 일본의 개헌 절차는 중의원에서 3분의 2 발의, 참의원에서 3분의 2 발의,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 찬성하면은 개헌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허들 중에서 아베가 첫 번째 허들을 넘은 거예요. 집단적 자위권 보유, 평화 헌법을 깨고 개헌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허들을 넘은 거죠. 자, 2013년 해가 바뀌어서 2013년 1월 22일 일본 정부하고 일본 은행이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할 때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 이거예요. 물가 상승률 2% 달성은 명분이고 실제는 무제한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이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난리가 났어. 미국이 양적 완화 해가지고 우리 고통이 지금 무지하게 심한데 일본까지 따라한다는 거예요. 자, 시작했어. 이거를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2월 15일 날 G20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일본에 저 엔화 찍어 뿌리는 거, 저 양적 완화 저거를 중단시키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막 서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을 규탄하고 엔화 양적 완화 이것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자. 그런 쪽으로 막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G20 재무장관 회담 하기 직전에 미국의 재무차관이 말합니다. 일본 정부의 통화 정책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이게 일본 아베의 양적 완화가 환율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엔화 가치 하락, 이게 아니고 정상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본 성토 별로 안 나와요. 공동 성명에서 일본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베가 면죄부를 받은 거죠. 아베의 윤정기가 더 빨리 돌아가는 거죠. 엔화가 더 많이 인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11월이 되면은 1달러에 103엔까지 떨어집니다. 1년 전에 1달러에 75엔이었잖아요. 자, 1년 전에는 1달러를 주고 75엔어치밖에 못 샀는데 이제는 103엔어치를 사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 오는 상품 가격이 떨어졌어. 일본의 수출이 살아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은 수출 상품과 수출 시장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래서 그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면 우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2013년 1월부터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죠. 효과는 금방 나타납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의 상품,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의 상품 49개 중에서 24개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석유 제품에서 2012년에 우리가 수출 증가율 플러스 43.9%였습니다. 2013년에 우리의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0.7%. 자, 일본은 2012년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41.8%. 2013년에 플러스 4%. 역전된 거예요.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역전된 거예요. 자, 디젤, 중형, 승용차 2012년에 우리가 플러스 59.5%. 2013년에 되면서 우리가 디젤, 중형, 승용차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11.8%. 자, 일본은 2012년에 디젤, 중형, 승용차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36.3%. 2013년 넘어오면서 플러스 12.3%.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수출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수출이 줄어드는 만큼 일본의 수출이 늘어납니다. 2013년부터 일본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3년 연속 최고치를 뚫고 올라갑니다.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일본의 니케이 지수 66%가 올라가요. 주식 가격이. 자, 반면에 우리는 일본의 양적 완화 2년 차죠. 2014년에 우리나라 대기업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0.4%.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1.6%.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본이 엔화를 마구 찍어갖고 자기 나라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가지고 우리의 수출 시장을 전부 강탈해 간 거예요. 우리 일자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 가계의 대출 증가율이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